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3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채는 이제 시작인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을 하긴 하는데 죄다 경력직만 뽑겠다. 예, 쌤 씨 어떤가요? 아니 다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건지 참 예. 속상합니다.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켜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소리를 처음 했을 때는 실제로 네. 어떻게 했습니까? 비속어 선생. 예? 아 비속어까지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예. 말이야 방구야. 예. 차라리 방구를 껴. 그래요, 예. 선생님, 이 올 상반기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공채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공채스럽지 않은 약간 네. 이제 그런 지금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직이라든지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마 이제 신입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지금 나와 있는 공고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면서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경력직만 뽑고 이제 경력을 우대해주는 기조는 상대적으로는 스펙을 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펙을 덜 보는 대신에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꾸준하게 쌓으시고 또 경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지식적인 부분들을 충족하시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화가 나고 뭐 말이야 방구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무리 뭐 취업 구멍이 좁아도 들어갈 사람들은 또 들어가고 또 뽑힐 사람들은 또 뽑힌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최재원. 학력 경기 소재 4년제 졸업. 행정학 전공했고요. 나이는 26세. 지원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향후 지원기업은 공기업 경영직무. 학점은 3.83점, 토익 735점, 한국사 2급, 커말 1급, 한국어 4+, 대학 학생의 서포터즈 활동, 한국소비자 기간제 근무, 홈페이지 관리, 전화응대 기본 행정 업무를 기간제 근무 동안 했대요. 그리고 고민은 사기업에 비해 채용이 많은 편이라 우선 공기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성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하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했던 최재원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기업에 비해 채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일단 지원을 해보려고 한다.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사기업의 어떤 경영 지원 직무가 뭐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어가고 상대적으로 티오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경영 지원 직군, 즉 사무행정직 이렇게 해서 티오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 이제 기간제 근무 등을 통해서 이러한 행정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신 건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께서 일단 공공기관에 특화된 그런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어떤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스펙적인 부분들도 좀 충족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재원 친구의 고민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성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힘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재원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지원 동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스는 국민 삶에 꼭 필요한 존재고 그 안전을 담당하는 가스공사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 자신의 가치관과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답변 어떤가요, 쌤? 네, 일단은 굉장히 무난한 패턴이에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일치되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진부하게 느껴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원 공사의 비전에 공감한다라는 걸 강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고요. 다만 국민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그 안전을 담당하는 가스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가스가 왜 국민 삶에 꼭 필요하고 특히나 안전이 왜 중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당 공사에 지원한 지원자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겠죠. 어떤 곳이든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한 자소서가 인사 담당자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초록창 지식인이나 아니면 뭐 기업 홈페이지 말고 차별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공사이기 때문에 그 해당 공사의 정보들을 경영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 공시 안에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거 외에도 뭐 국회 입법조사처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전년도에 진행됐던 국정감사의 자료들, 그다음에 뭐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이 가스 안전과 관련된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상위 부처의 올해 이제 경영 목표, 그 다음에 이런 과제들 그런 것들도 확인하다 보면은 좀 더 폭넓게 지원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월이 되니까 이제 세미 씨가 약간 이제 조금 위기감이 온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뭐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시네요. 질문을 할 것들을. 네, 싹 다 예. 다음으로. 올해는 해결을 해보려고 그런 거죠. 올해는 네. 예. 뭐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오늘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가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요? 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원이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취급 실무 과정을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특수가스가 정확히 뭐고 또 해당 분야의 채용이 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런 측면을 보면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갑자기 이런 게 또 호황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좀 끝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수업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관련된 분야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좀 이수하시면서 관련 산업이라든지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서류만 통과해도 아주 큰 산을 넘은 거다. 거의 합격선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류 합격만 해도 큰 산을 넘은 거다. 뭐 항상 뭐 모든 기업이든 저는 서류 합격을 넘으면 잘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서류 합격 배수가 20배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자릿수로 채용되는 경우는 이제 5배수인데 아마 이제 5배수 정도로 합격한 채용 직무에서는 뭐 이미 이제 서류 합격하면서 5배수니까 거의 다 넘지 않았느냐 막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필기에서 NCS나 이제 그 전공 필기가 있고 그리고 면접도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2번입니다. 최근 5년 이내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거나 묵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가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뭔지 한번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시죠. 정직한지 적극적인지 보려고 아니면은 문제 파악과 문제 해결 능력? 어떤가요, 선생님? 네, 정확하게 정답을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진짜요? 오! 네. 다음 주부터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시험에서?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아까 이제 정직이랑 그다음에 적극성이랑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자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니까 대학교 학과 학생회로 활동을 했다. 그 학술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제 두 갈식에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걸 개선했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강조 잘 해주셨고요. 그 기존에는 뭐 발표 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됐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소외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아졌을 거고요. 자, 이 앞에까지는 상황 설명인데 상황 설명이 그래도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학생의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프로그램이라면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뭔가 개선을 하려면은 기존에 발생한 그런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왜 그렇게 도출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지원자는 이런 게 문제일 것이다라는 대략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뭔가를 좀 개선하려고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개선의 의지는 좋지만 좀 더 정밀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기보다도 참여율이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는 또 그런 모습이 들어가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문단을 첨삭해 봤습니다. 답변이 500자이라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식으로 주제를 맨 앞에 작성했는데 소제목이 없어요. 네. 정해진 글자 수가 적을 땐 이렇게 해도 좋은 건가요? 뭐 소제목이 없다고 싫어하진 않는데 네. 평가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원자가 이 학술제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는 소재와 이 성과를 본인이 어떠한 역량이나 어떠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로 바꾼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소제목으로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 버리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샘 씨는 어떻게 첨삭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없나요? 뭔가 조금 더 강렬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학술제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게 다들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뭐를 개선했습니다. 뭐를 바꿨습니다. 아주 첫 문장부터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소제목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꿨다. 그럼 뭘로 바꿨느냐?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원인 분석을 통한 적합한 실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렬하게 그 뭐 엄청나게 자극적인 멘트는 아니지만 평가자가 이제 그런 걸 평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좀 더 소제목에서 어떠한 노하우, 어떠한 방법을 바꿨는지 그걸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문단에서 요것만 고쳐도 좀 합격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네.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행사에 소외되고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참여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아니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더 좋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게 문제로 인식하는 것고 당연히 이게 전자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만 되면 이게 잘 되는 거냐?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직 내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았다. 이걸 문제로 봤다.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원 학생의 자소서인데 이제 소제목이 없습니다. 세미 씨와 저가 소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시죠. 네. 예. 유사한 소제목을 여러 번 작성하신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되게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좀 부담지. 그냥 취소해 주십시오. 되셨나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세미 씨 언제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참여율이 몇 년째 동일한 거를 보고 문제를 느껴 학술제 운영 방식 변경. 네, 다음 분.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끌어내는 뭐 리더십. 네? 리더십. 리더십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리더십. 예. 방금. 예,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더십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라리 리더십을 뺐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자꾸 왜 그래요? 아까 문제도 파악 정확히 했다고 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리더십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럼 여기 뭐 한국가스 여기 회장하겠죠 하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얘기해 세미 주시죠. 씨는 두 갈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요약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돼서 그런 의미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성준 씨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지금 두 갈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리더십을 강조해버리면 지금 이 문제가 리더십을 강조하는 키워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리더십을 삭제하시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개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차라리 적어버리면 중간은 하지 않았을까. 제일 좋은 건 예. 뭐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아니면은 더 높은 목표를 위한 뭐 원인 분석,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은 게 앞부분에서 원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뿐이다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가 행동 중심으로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행동이 많이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평가자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행동 노력들이 좀 강조가 됐고 성과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오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등등등 해서 본인이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깨달음을 그래도 나름 구성적인 측면에서 잘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은 앞서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인사 담당자라면 이 자소서에는 몇 점을 주실까요? 합격 점수가 6점부터라고 한다면은 이 자소서는 한 5점 한 9? 되게 안타깝게 그 불합격이 되는 거네요. 네, 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소서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원인 분석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를 반영하는 거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미 씨는 첨삭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없나요? 저는 그러면 앞에 내용은 늘리고 첫 번째 문단은 늘리고 두 번째 문단은 좀 줄여야 될 텐데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떤 거를 줄이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줄이면 좋을까요? 그 결과 50% 되지 않았던 학생 참여율은 70% 이상이 되었고 뭐 그다음에 뭐 성취감 얻을 수 있으면 깨달음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폭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고친다기보다는 내용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문장 안에서 불필요한 단어나 조사들을 좀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이 경험을 통해잖아요. 뭐 이를 통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쨌든 두 글자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년 반복되던 이걸 그냥 빼버리고 그냥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냥 그다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문제 해결책을 의의를 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최대한 글자 수를 좀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앞에 글자 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에 대한 법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을 다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예, 꼭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원 학생이 지원하는 공기업 경영 직무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경영 직무를 보통 사무행정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뭐 경영기획, 경영관리, 전략, 뭐 재무회계,
그다음에 뭐 자금, 홍보, 구매, 인사, 총무, 법무 등등등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각 공사의 성향에 따라서 또 유사한 역할들을 이제 민원응대라든지 현장에서 또 근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지원자가 좀 더 공통적으로 필요한 어떤 행정과 관련된 사무행정과 관련된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직무도 필기 전형을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NCS 필기뿐만 아니라 전공 필기에서 단일 전공이냐 통합 전공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경영직무는 어쨌든 상당수의 공사가 좀 민원을 좀 응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고객 응대에 대한 그런 역량들도 좀 같이 갖춰주는 것도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개인이 성향으로 보면 공기업 경영직은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일단은 원칙을 준수하고 무엇보다 도전적인 느낌보다도 주어진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요구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공기업 경영지로 해서 뭐 적극적이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벌리기보다도 주어진 것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완수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재원 친구가 공기업 경영 직무에 맞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지원자가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 좀 재무와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준비가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전산회계나 뭐 재경관리사라든지 뭐 관련된 공부들을 해주시는 것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더 경험을 갖추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 병행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필기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시는 거, 두루두루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자소서는 뭐 소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작성해 주시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 좀 민망한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기업에 지원할 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뻔한 멘트 괜찮나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면 도움이 되고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평상시에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공헌활동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거짓말이죠. 과거에는 한 번도 안 했고 또 왜 안 했냐 그때 바빴다.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지옥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평상시에 뭐 360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꾸준하게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좀 필요해 보여요.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재원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예.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프로그램이라면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저와 세미 씨가 이거 한번 다시 써보죠. 예. 얘기해 주시죠. 다 되셨나요? 시간 더 필요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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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제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운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문장과 이어서 그 결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좀 오바해서 한 문장 더 붙여봤습니다. 두 분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재원 학생 듣고 있죠? 예, 저희가 더 좋았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세미 씨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고요. 상준 씨는 과거에 이러한 것들이 좋은 성과로 연결됐다라는 경험을 근거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쨌든 근거는 추가가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나 전략적 사고나 아니면 분석적 사고 등등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비판적 사고거든요. 팩트를 중심으로 근거를 도출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도 그렇고 과거 경험도 그렇고 충분히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믹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연구 결과나 과거 직접적인 타 동아리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핵심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추가해 주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최재원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 공공기관이나 그 기업에 맞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모든 항목을 다 그렇게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 키워드가 뭐냐. 다시 한번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한 키워드를 그럼 지원한 기업에서 발휘하게 된다면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걸 고민하면서 쓰는 건 너무 좋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모든 항목을 다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 씨 오늘은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평가도 너무 잘 맞춰서 신이 나가지고 막 질렀는데 역시 방심하면 안 되겠다. 예. 이런 배움을 얻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취업하세요.